일단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인성 면접 준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거 연습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인성 면접 제일 중요한 게 뭔 거 같아? 말하기. 말하기? 무슨 말하기? 조리 있게. 조리 있게 말하기? 맞아. 조리 있게 말하기인데, 저는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공학과 경영학, 이과와 문과를 모두 전공했고 현재 대학 교수와 EBS 입시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성 면접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성 면접이 보면은 인성 면접이 두 개를 물어봐. 일반 인성 질문,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왜 왔니?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서류 기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류 기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구들마다 대답을 뭐 엄청 잘하는 친구나 엄청 못하는 친구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은 내가 했었던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였고 왜 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한 배움으로 내가 뭐 어떤 꿈을 꾸게 됐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한 가지 했어, 그랬더니 이게 다른 어떤 활동으로 연결이 됐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어렵나?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우리 학교 왜 선택했는지 뭐 자기소개 해봐라, 이런 거에서 어떤 나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인성면접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보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해. 기본적으로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이상한 게 되는 거야. 분명히 학교생활 기록부 보면은 어떤 활동을 했고 뭐를 배웠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물어보니까 몰라 내용을. 이러면 이제 의심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거,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막 다 외우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 왜냐면은 학교생활 기록부상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뭔가 우수성을 판단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인성 면접의 핵심, 다시 말해서 이것만 하면 합격 이런 게 있어. 이것만 하면 합격하는 거, 이걸 연습해 가야 돼. 알았지? 이게 뭐냐면은 나의 역량을 보여줄 구체적인 주장, 근거, 이걸 이야기하고 와야 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뭐 면접 시간 좀 길다, 아니면 서류 확인 면접 아니고 보통 그냥 인성 면접 중심이다 하면은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를 해가면 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필요 없이 선생님은 1개만 제대로 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썼고 또 학교생활 기록부를 쓰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가장 우수한 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 건축 분야를 3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 오케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있다는 점이네, 그치? 건축 분야 진로 3년간
그러니까 3년이 중요한 거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그죠? 네. 3년간 꾸준히 심화 이거네 그쵸?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주장을 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냥 단순히 저는 건축 분야 진로를 3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 그렇게 말할 거거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할 정도의 문장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한 세트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은 이걸 맞는 답변 혹은 킬러 답변의 예라고 불러.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답변 세트는 내가 어느 질문에 답변해도 사실 웬만하면 써먹을 수 있거든. 네. 그치?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3년 동안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심화시켜왔다. 건축 분야에 정말 노력해왔다. 라는 이 답변은 나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답변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뭐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의 답변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뜬금없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감흥의 건축. 그래, 감흥의 건축이라고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건축에 정말 의미를 가지게 됐고 이 진로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강조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면접의 핵심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를 그냥 답변하고 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면접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난 무슨 말을 할지가 결정돼 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나는 면접관한테 나의 가장 우수한 면을 자랑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냥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에 답변만 하고 오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평타? 다른 친구들이 그냥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답변 되게 잘했으면 불합격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기 전에 내가 면접관한테 이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돌아와야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면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만들면 좋고 정 안 되면 하나 2개 정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지금 우리는 하나가 3년 동안 이 진로를 팠다 나는. 네. 정말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다른 분야와 연결시키는 능력. 자, 다른 분야와 연결시키는 노력.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까? 다른 과목 시간에 했던 다른 과목 시간에 이 건축과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왔다. 오케이. 그럼 그게 지금 건축 학도를 꿈꾸는 나한테 어떤 영향인 거지, 그게? 건축이 종합적인 분야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해서 내용을 보완을 하면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하나는 이제 진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에 대한 답변을 하나 준비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것만큼 내가 이 전공에 진지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총 2가지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전공에 진지해요. 정말 꼭 하고 싶어요. 3년 동안 초점을 맞춰서 이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명확한 진로 계획,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걸 가지고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 면접 보고 왔던 친구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다른 친구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전공과 진로에 관심 있으세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땡땡땡 땡땡땡 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처음에.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땡땡땡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 이거 근데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보통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하라 그러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멀리서 온 누구입니다. 오늘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서울시립대학교에 꼭 진학하고 싶은 누구입니다. 이게 되게 다양한 자기소개를 하는데 사실 조금 낭비야. 자기소개를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게 자기소개를 안 물어보는 학교도 많은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긴장 풀어주고 하려고 뭐 오늘 학교 어떻게 왔어요? 뭐 기분이 어때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볼래? 이러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는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 그때가 기회야. 내가 준비한 답변을 할 기회인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문항에 우리가 이 만능 답변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는 있는데 너무 생뚱맞은 소리 하면 얘 갑자기 무슨 소리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소개 하라 그럴 때 아니면 맨 처음에 면접 이제 열린 질문할 때 아니면 이제 면접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럴 때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기존에 준비한 답변을 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면접을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준비한 이 킬러 답변, 만능 답변을 말하고 왔느냐 말하지 않고 왔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저는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 그럼 면접관이 이제 다음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까? 면접관이야 본인이. 처음에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더니 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왜 식품공학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식품공학과야 여기. 식품공학과야. 그 식품공학과에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한 거야. 그럼 식품공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 그래. 식품공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 있냐라고 이 답변에 뭔가 조금 연계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군요 하고 그냥 자기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되게 흔한 답변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과제를 하나 줬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식품공학인 건지, 식품공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인 건지, 어떤 분야인지 물어봤더니 자 뭐라고 답변했냐면 식품공학, 그냥 식품공학이 아니고 곤충 식량을 연구하고 싶대. 자 그럼 곤충 중에서 정하는 거야. 어떤 곤충이 제일 관심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 그랬더니 메뚜기래. 메뚜기를 가지고 식품공학으로 연구하고 싶대. 그러니까 메뚜기로 가지고 뭘 만들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메뚜기 갈아서 음식을 만들고 싶대. 그럼 그 메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였게? 함박 스테이크였어. 자, 왜 함박 스테이크인지. 왜? 갈아 만들기 쉽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소스가 있어서 맛을 좀 숨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저는 식품공학을 연구하고 싶은 땡땡땡입니다 이거랑 안녕하세요 저는 메뚜기를 연구해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왜냐면 딱 듣는 순간 왜 메뚜기지? 왜 함박 스테이크지? 솔직히 안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지. 물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갖고 이거를 자기소개하는 문항에서, 그러니까 첫 문항이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세요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왜 메뚜기예요? 왜 함박 스테이크예요?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난 이미 답변을 준비해놨지. 메뚜기는 여러 가지 식용곤충 중에서 가장 영양소가 높은 곤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뭐 이미 먹어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는 거부감도 되게 덜하고, 애벌레보단 덜할 거 아니야. 약간 덜하고, 그리고 번식 속도도 빠르다. 왜 함박 스테이크예요? 함박 스테이크는 메뚜기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기를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고기 비율과 메뚜기 비율을 가지고 그걸 조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고기 비율을 높이고 나중에 점점점 메뚜기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소스를 찍어 먹기 때문에 이 소스를 가지고 약간 메뚜기의 어떤 그런 맛이 있다면
그 맛을 어느 정도 덮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다. 자기는 내가 만든 메뚜기 함박 스테이크가 이 오프라인 매장들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꿈이래. 얼마나 명확해 꿈이. 그치?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야. 아니면 뭐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 아니면 뭐 우리 학교 꼭 가고 싶은 누구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야. 근데 나는 그 중에서 곤충 식량, 곤충 중에서 메뚜기. 그 메뚜기 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갈아서 만들 거예요. 그걸 함박 스테이크로 만들 거예요. 수준까지 만든 사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최소한 딱 첫인상부터 야 얘는 진짜로 꽂혀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이걸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계속 고민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는 나를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말하는 게 내 만능 답변, 킬러 답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년간 꾸준히 건축이라는 진로에 대해서 공부해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 저는 그냥 단순히 저는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건축과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흔한 답변이 되는 거야. 누구나 할 법한, 심지어 3년 동안 열심히 안 했던 애들도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야 오케이 인정 이 정도 나올 때까지의 근거를 대는 거야. 뭐가 있을까? 저희 학교 공간 리모델링. 그래. 자, 저는 3년 동안 건축에 진짜 꽂혀서 공부를 해왔고 실제로 우리 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난 참여한 바가 있다. 우리 학교 리모델링 오래 했는데 그 중에 일부 공간은 내가 설계한 거다. 오,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진짜로 있다라는 게 이 어떤 수치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봉사활동에 막 진심인 사람이야. 저는 지난 3년 동안 봉사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나눔에 어떤 뭐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주말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년에 50회 이상씩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제가 정말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요. 정말 이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천천히 찾아봤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뭐 50 몇 가지 중에서 40 몇 가지가 건축과 관련된 활동이더라. 난 이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설득될 이야기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문장 형태로 만들어서 일단 한 개는 필수, 무조건 한 개는 필수, 가능하면 2개, 3개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기소개하라 그럴 때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할 말 있냐 그럴 때 또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예시문항 아까 뭐 준비한 거 보니까 뭐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 뭐 또 행복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질문할 때 있거든요. 아니면 뭐 진로 계획이라든지 자신의 장단점 물어보는 거라든지 되게 흔한 인성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연결해서 또 1개, 2개 답변을 하면은 사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인성 면접이 끝나요. 왜냐면은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메뚜기랑 함박 스테이크를 이야기함으로써 면접관이 메뚜기 물어보고 함박 스테이크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답변 1개, 메뚜기 답변에 2개, 함박 스테이크 이야기할 때 답변 3개. 이거 가지고 3번 이야기했거든? 네. 그럼 면접비 10분이잖아. 벌써 반 지나간 거야. 면접이 10분이면은 한 5분 정도가 벌써 지나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그럼 이제 면접관이 뭐 하겠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학교생활 기록부나 이런 데 있는 거 1개 물어보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처음에 자기소개 물어볼 때 그걸 진짜 자기소개하면 안 돼. 내가 이게 지금 뭐 학교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학교 이야기 안 하잖아.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었을 때는 안녕하세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고 오는 게 면접의 핵심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소개도 이렇게 내가 준비한 만능 답변을 가지고 가서 자기소개 한번 써먹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안 물어볼 수도 있죠. 자기소개를 안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안 물어봤을 때를 대비해서 그 내가 준비한 만능 답변을 다른 질문들에 연계해서 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우리는 이제 우리 걸로 바꿔볼까 이거? 건축에 굉장히 매우 꽂혔어. 꽃 이거니? 꽃? 지우가 아니지. 꽃 그래. 꽃 힘 맞지? 건축에 굉장히 꽂힌 사람이야 나는. 맞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소개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하면은 말하기 쉬워. 저는 건축에 정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근거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갖고 심지어 이게 너무 강렬한 나머지 3학년 때 올해 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내가 설계한 게 반영됐을 정도다. 인생에 나는 건축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자기소개 아니고 자, 뭐 해볼까? 자, 선생님 물어볼게. 자기소개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보자. 가장 중요한 가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난 저 이야기 할 거야. 뭐라고 연결할래? 열정.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이제 알겠지? 네. 이게 핵심인 거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답변을 외워가지고 가는 거는 바보 같은 거야. 면접은 그게 아니야. 이미 내가 가서 어필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정해져 있어. 그치? 그 정한 거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그 질문들을 내가 만든 답변으로 어떻게 답할지만 생각해서 가는 거야. 열정 엄청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있는 삶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에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준비한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훌륭. 이 학생은 굉장히 꽂혀있구나.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해보자. 봐. 자, 그다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중요해. 자, 가장 중요해. 자, 독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어떤 거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1학년 때 읽은 강릉의 건축. 그렇지. 그럼 내가 1학년 때 읽었던 어떤 강릉의 건축이라는 책을 읽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이 진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진로를 팠다 하고 3학년 때는 뭐 내가 설계한 안이 채택돼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었고 정말 나는 여기 인생을 쏟고 싶다. 오케이. 다 되지. 자신의 성격적 단점. 막 해보자. 성격적 단점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단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점. 그러면은 그나마 관련 있는 다른 답변하고 연결을 해도 되고 이 단점 물어볼 때 단점이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을 보고 이 성적이 조금 우리 학과 오기에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네. 그거는 결국에는 당황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할 거 없이 그냥 이 사례에서 어려웠던 점을 생각을 해봐. 건축 공부 계속하면서 어려웠던 점 혹시 있어요? 주변의 반대. 주변의 반대. 주변의 반대?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주변 식구들이야 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나 식구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출하기가 어려운 그 분야가 아닐까 해서 사실 제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되지. 주변의 의견에 사실 조금 이제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그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다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럼 막 던져봐. 연결만 연습하면 돼 우리는. 장래희망. 장래희망.
장래 희망 하면은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그치? 이런 건 이제 공부할 것도 없는 거야. 너무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자 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까? 압박 면접이야. 그래서 제일 성적 중에 제일 자신 없는 성적이 뭐예요? 내신 중에? 미적분. 자, 미적분 성적이 낮아. 이거 우리 건축학과 오려면 미적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미적분 성적이 좀 생각보다 낮네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학기 초반에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적을 상승시켰다? 시켰다? 그러면 그 상승시킨 성적은 자랑할 수 있는 성적? 네. 오케이. 그럼 오케이고 만약에 그게 성적 상승이 안 됐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압박 면접하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황하는지 보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압박하거나 나의 단점을 지적을 하잖아. 그럼 그냥 인정을 해. 인정을 해버리고 하지만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야. 너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야, 이 정도면 훌륭한 성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싸우면 안 되고 미적분 성적이 좀 안 좋은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미적분 수학 과목이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메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성적도 어느 정도 향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굉장히 꽂혀있기 때문에 대학 가면 이런 교과 성적, 학문적인 지식들이 전공 진로에 발목 안 잡도록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또 뭐 있을까? 기출문제 한번 쭉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 또 그냥 막 다 연결해보는 거야. 성공의 정의. 이것도 너무 쉽네. 자, 또 뭐 있어? 성공의 정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 네. 나에게 성공이란 한 분야에서 어렵지 않아. 이미 대답한 거에 다 있어. 아까 이야기한 거에. 네. 보통 성공하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줘.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지? 돈과 명예. 오케이. 또 뭘 했을 때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지? 한 분야에서 탑을 이뤘을 때? 그래. 인정받는 거. 네. 혹은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답변을 활용을 하자면은 열정적인 노력 끝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 점차 성공해 성장해 나가는 거. 뭘 해도 되는 거야 사실. 꿈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건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한 분야에서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서 돈과 명예를 다 얻는 것이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하니까 뭐가 돼도 사실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맞는 답변이 총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을 텐데, 자, 1. 건축에 엄청 꽂혔다 해서 3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리모델링 이렇게 있지, 그치? 네. 그리고 2번이 뭐 해도 돼. 응용? 맞아요? 적용? 네. 3번은 꼭 건축 분야여야 돼요? 뭐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 이거 그냥 내가 사장님인데 직원 뽑는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지가 대충 보여요.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면접 보러 와 있어. 그럼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 능력만 있으면 돼? 능력주의자?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 충성심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봤는데 막 찌 뿌리고 있어. 이런 사람보다는 막 웃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똑같거든. 사람 뽑는 게. 그러니까 이 면접이 어려운 거 아니고 다만 이제 봐봐. 건축에 매우 꽂혔어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이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걸?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 얘가 건축에 엄청 꽂혀있다는 건 알겠어. 열심히 했다는 건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 다음에 이제부터 뭘 하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무조건 진로 계획, 학업 계획, 뭐 학업보단 진로에 가까운데 네. 이 진로 계획을 무조건 맞는 답변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없으면 사실 앞에서 말한 근거가 다 무너져. 봐봐. 나 건축에 진짜 꽂혀 있어. 막 3년 동안 건축만 했대. 그럼 앞으로 무슨 건축을 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이러면 앞에 말한 게 다 뻥친 게 돼버리는 거야. 네. 진짜 관심 있으면 사실 다 계획이 있어야지. 네. 오케이? 인생의 계획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순간에 가장 관심 있는 건 있어야 되는데, 자, 앞으로 계획 이야기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뚜기를 가지고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겠다는 수준으로 디테일해야 돼. 네. 그냥 열심히 만들 거예요. 공공건축물을 만들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고 정말 구체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계획 어떤 건축을 하고 싶어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 여기서 건축은 건설이에요. 뭐 집 이런 거 아니고 더 큰. 건축학과니까. 그러니까 뭐 뭐 이게 뭐 있을 거 아니야. 기후 위기도 사실 저게 비가 많이 오는 건지, 뭐 태풍이 부는 건지, 쓰나미가 오는 건지 다 달라지잖아. 네. 정해봐. 자, 기후 위기 너무 많잖아. 네. 정하세요. 그 중에. 장마. 그래. 장마. 우리나라 장마에 의해서 피해가 계속 심합니까? 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올해. 작년에 되게 심해. 오케이. 장마. 작년. 그치. 작년에 심했지. 네. 장마. 오케이. 장마인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장마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장마철이지만은 사실 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뭐 국지성 호우,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대비할 수 없이 갑자기 쏟아져 버리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고. 오케이.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뭐야? 집을 만드는 건가? 뭐 빌딩과 아파트를 만드는 건가? 아니면 뭐 댐과 뭐 건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호우에 대비한 건물 설계의 대표적인 방법은 뭐고 그 중에 나는 어디에 꽂혀 있지? 지금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뭐가 있지? 빗물을 활용하는. 빗물 활용은 근데 재활용 아니에요? 네. 빗물 활용으로 가면 이게 약간 방향이 바뀌는 건데, 실제로 서울에 가서 새로운 건축물 가면은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중수도 활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장마 말고 뭐라 그러지? 되게 더운 거. 혹서기. 혹한기 훈련, 혹서기 훈련. 약간 군대 생각이 나네. 자,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니? 고온? 폭염. 그래. 한국어를 공부를 좀 해야겠다. 폭염. 이걸로 가는 거야? 기후 위기야? 폭염은? 네. 기후 위기 때문에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건가? 네. 오케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오케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자, 그럼 이 폭염을 대비한 설계는 어떤 게 있고 나는 어떤 걸 연구하고 싶지? 그 식물을 활용한. 식물 활용인가? 그럼 식물을 그냥 막 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건축학적으로 뭔가 방법이 달라요? 그린 월이라고 건축 벽면에다가 건축 벽면에 식물을 이렇게 뭐 담쟁동굴 같은 건가? 그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 거야?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봐봐.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도 폭염에 대비한 설계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폭염이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다른 기후 변화도 있는데 왜 폭염이지? 왜 장마가 아니고 왜 뭐 쓰나미가 아니고 왜 폭염입니까? 본인이 꽂힌 이유가 뭐예요? 왜 폭염이에요? 왜냐면 건축물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야. 봐봐, 이거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답인 거야. 네. 무의식 속에 있는 답인 거지. 근데 그거를 꺼내서 미리 꺼내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문이 막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 폭염의 건물 설계인데, 자 이제 이 구체적이 됐어. 폭염을 건물 설계를 통해서 방지하는데, 왜냐하면은 폭염이 건물이 가장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기도 하고 피해도 크고 막을 수 있다. 제대로 설계하면. 오케이. 자,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식물을 활용한 설계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어떤 방법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방법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방식, 지금 꼭 관심 있는 방식은 이제 식물을 활용한 방식들을 연구를 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그린월 같은 게 있을 거야. 근데 이미 있는 거 말고 본인 생각이 더 들어가는 거 있어요, 혹시? 만약에 똑같은 그린월이야. 그럼 거기다가 뭐 건물 벽에다가 담쟁동굴 심을 수도 있고 잔디밭 심을 수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메뚜기로 함박스테이크 만드는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그린월을 만들겠습니다 말고 그럼 뭐 심을 건데? 나팔꽃. 나팔꽃? 그린월은 나팔꽃이야?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되게 담쟁이처럼 자라가지고. 잘 자라니까? 잘 자라고? 가리기 좋아요. 벽면에 노출되는 부분을 가리기도 좋고. 오케이, 이런 거. 옥상에는 그럼 뭐 심어요? 나팔꽃으로 안 되지 않아요? 옥상은 그냥 옥상 녹화로 정원으로 만들고. 그럼 근데 옆에 담쟁동굴하고 옥상에 그냥 정원 만드는 거는 굳이 건축학과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조경학과에서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약간 건축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건축 구조상으로 또 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한옥 구조를 이용한 이런 거? 맞아요? 처마 아니고? 이렇게 통로? 네,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베르누이 효과 그때 네, 그런가? 자, 이 정도는 준비해 가야 돼. 이 최소야, 최소. 최소. 근데 아직도 조금 물어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지,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능 답변을 요 정도 스케일이 나오도록, 디테일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정돈을 한 다음에 최대 지금 이렇게 3개 이야기할 거면 그 3개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다가 연결해서 답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것만 제대로 하고 만능 답변 1개, 또 2개 정도만 이야기해도 사실 면접 거의 끝나요. 네. 나머지는 그냥 이제 면접관님이 이렇게 보면서 뭐 이거 했는데 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 정도 물어보면 끝인 거야, 사실. 그건 뭐 대답 못하는 게 이상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접에서 이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서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그냥 탈락인 거지 약간. 네. 아니면 내가 어필하려면은 그냥 일반 인성 면접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자질을 드러내거나 두 가지. 그래서 자기소개 물어본다고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고 장점 물어본다고 장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관심 있게 읽은 책 물어봤는데 그때 떠오르는 관심 있게 읽은 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3개 정도면 충분히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 그치? 한 3개 정도 만들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해볼까? 건축에 굉장히 꽂혀있다. 이거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저는 건축에 굉장히 꽂혀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진로 목표가 누구보다 확실합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 근거는 3년간 건축 분야 진로 활동 그 다음에 교과 활동 계속했다? 3년 동안 계속했어요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보면 재료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그럼 세보는 거야. 맞아. 그것도 방법이야. 내가 3년 전체 3년 동안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활동이 예를 들어서 50개인데 근데 그 중에 건축하고 관련된 게 45개다.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필해봐. 50개 중에 45개가 건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90%. 아니면 10중 1개, 10개 중 뭐야? 10개 중 9개가 건축이다. 그냥 강조하는 거지. 이 정도로 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오케이, 또 그리고 그 결과 학교 리모델링 설계에 적극 참여해서 실제 시공까지 했고 혹시 시공 끝났니?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강조할 수 있겠지. 이 내년에 끝나니? 언제 끝나? 내년 초에 끝나. 내년 초에? 그럼 봐봐. 내년에 입학하는 후배들은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닐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이거는 1번은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이걸로 대답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좀 애매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서 공부했다. 이게 위에랑 사실 조금 겹치거든. 네. 그래서 다른 걸로. 다른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이야기하느니 그냥 위에 있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나의 다른 역량을 어필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냐면 해도 되는데 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 이야기는 10명 중에 9명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9명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얘는 진짜 성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어떤 면? 지금 보면은 전공에 대한 게 지금 2개잖아. 노력해온 거, 앞으로의 방향. 그러니까 전공 말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답변이 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난 어떤 사람이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99% 말할 것 같은데 네.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그것도 말할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친구들도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사람이고 뭐 배려와 나눔 다 이야기할 건데 네. 그거를 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얘는 진짜로 문제 해결력이 있구나 할 정도의 사례는 뭘까요? 탐구로 바꿀까요? 탐구. 아니 뭘 해도 된다니까? 뭐 이거는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의 어떤 모습이 가장 드러냈을 때 내가 진짜로 자신 있어야 돼. 내가 자신 없는데 저기 가서 자신 있다고 말하면 그게 다 보여. 네. 그 진짜로 자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걸까요? 멘토.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 그러겠나? 아니요. 부끄러워서?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흔한 것 같아서. 흔한 것 같아서. 아니 흔한 건 괜찮아. 어차피 전국 고등학생들은 선생님도 그랬고 다 똑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흔한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다른 거야. 활동이 다른 게 아니고 그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 멘토링 활동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멘토링 활동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저는 3년 동안 멘토링에 꾸준히 참여를 해서 다른 친구들의 뭐 공부를 도왔습니다. 혹은 뭐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사람 되게 많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활동을 3년 동안 매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재를 자기가 직접 다 만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뭐 영어로 진행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소재가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랬을 때는 뭐가? 멘토로서의 역량. 내가 멘토? 네. 멘토의 역량이 있다? 그럼 이게 문제 해결력 대신에 멘토의 역량으로 가는 거야? 그게 저기 들어가는. 아 문제 해결력에 멘토의 역량이 들어가? 아니 멘토의 역량이 뭔지.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크게 봐야지. 멘토의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멘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멘토의 역량이 아니고 이게 리더십이잖아. 네.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리더십이랑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 그럼 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가 주장이 되겠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겠네? 내가 난 진짜 리더십이 있다. 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리더십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례. 동그라미 동아리의 기장으로 활동했다. 나는 동아리 회장이니까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이건가?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나를 계속 생각해야 돼. 코로나 위기 속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면 리더십이 다 있는 건가? 그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주도? 네.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할 거야. 네. 같은 이야기잖아. 리더십이 있다. 주도적이다. 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안 할 건데 전 여기까지 해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사실.
다른 사람들은 식품공학 생각할 때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겠지만 저는 식품공학 중에서도 식용곤충이 관심이 있고 식용곤충 중에서도 메뚜기가 관심이 있고 메뚜기 가지고 함박 스티크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저는 리더십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멘토링 해봤을 거고 다른 친구들도 봉사활동 해봤을 거지만 그리고 거기서 기장으로 활동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나는 그들하고 이런 점은 달라요. 전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 여기까지가 어딘지를 찾는 거야. 그 여기까지가 어디야. 난 이 정도 깊게 해봤어요. 그러면 리더십 이거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지. 이거 뭐 정답 없는 거니까. 탐구에 오케이. 바꿔도 되지. 과학 탐구. 탐구 뭐 발표? 과학적 탐구심이 있다? 네. 오케이. 기억이 나는 게 그 한 가지 그 물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골랐는데 다른 친구들은 PPT 발표 끝났는데 저는 직접 모형 만들어 와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발표만 할 때 나는 모형까지 만들어서 발표했다? 아니면 실제로 뭐 설명을 했다? 아니면 뭐 연구를 했다? 와서 이거 돌리고 시연하고 시연까지 했다? 그럼 시연을 했다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저 시연은 보여주려고 한 거야? 아니면 저걸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탐구 활동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려고? 친구들 눈을 보여주고 싶어 본인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본인은 이해했고? 이해했는데 실제 만들면서 더 이해가 돼.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만들어야지 이해가 잘 되는 원리가 있어? 그 도르래 돌아가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탐구심보다 좀 다른 단어가 좋을 것 같아. 일단 차별화되는 사례인 건 맞아요. 다른 친구들이 뭐 일례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사물에 대해서 하나 주제를 정해서 그 원리를 발표하는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 발표까지만 하고 조사까지만 한 거에 비해서 저는 실제로 연구 과정 끝에 나의 얻은 이 깨달음을 모형을 뭘로 만들었어요? 박스랑 옷걸이. 뭐 박스와 옷걸이 하드보드지를 가지고 뭐 크기는 그렇지. 그 뭐 대중 없이 만들었어?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만든 거예요? 아니면 뭐 비율을 대충 생각하면서 만든 건가? 네, 비율은 뭐 몇 대 1 정도의 비율이에요? 50대 1 정도 비율?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그냥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엘리베이터 모형을 50대 1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을 만들어 가서 수업 시간에 작동 동작을 시키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다. 그럼 이거는 탐구심은 아니잖아. 탐구한 게 아니야. 뭐 한 거지 이거? 단어를 바꿔봐야 돼. 나는 이거 어떤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이다? 열정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 없을까? 뭐가 돼도 괜찮아. 선생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그걸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단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열정이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 놓은 것 같아. 더 구체적인 단어. 그 원래 발표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만들어 오라고 안 했잖아. 네. 근데 나 했잖아. 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한번 해봐. 본인의 말로. 난 어떤 사람이야? 그냥 열정적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 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본인이 한 말이잖아. 그치? 네. 다른 사람들의 기준보다 나는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만족할 때 나는 그 만족하는 것보다 조금 이상의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사례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고. 네. 근데 이거 선생님이 말한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생각한 거잖아. 네. 근데 이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3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똑같은 활동을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건 뭐 물입니다 할 수도 있고 탄산수입니다 할 수도 있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레몬 향이 들어있어서 기분을 상큼하게 해주는 그런 뭐 액체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팔러 가는 거거든. 나라는 상품을 어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정하고 그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은 합격인 거야 사실. 네. 거의 끝이야. 사실 선생님은 요거 3개 만들어서 답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화 시켰고 지금 거의 구체화됐지, 그치? 구체화됐고 뭐 예를 들어 이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의 만족 기준보다 이상, 그치? 네. 뭐 이 정도의 표현 되겠지, 그치? 이건 나의 장점이 뭐예요 할 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치? 단점이 뭐예요 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어. 네. 단점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하려고 그래? 남들보다 더 앞선. 단점이 뭐냐 그랬는데 갑자기 장점 이야기가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단점인데 사실은 장점인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그래.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시킨 대로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자꾸 자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제 스스로는 피곤한 성격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또 뭐 있니 여기? 이제 3개 정했으니까. 자 이제 연습. 이 3개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릴걸. 자, 이 3개 중에 하나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고 1, 2, 3 어디로 갈 거야? 1번. 1번. 오케이. 우리 대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좀 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지.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뒤에 답변은 정해져 있겠지만. 다시. 왜 우리 대학을 지원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시기 때 뭐 장점을 말해야 돼요? 특정 대학의 장점을 말해야 하느냐? 네. 그러지 않아도 돼. 오히려 선생님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대학교 커리큘럼이나 어떤 대학교 특성을 이야기하면 모르겠어. 이건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야, 너네 학교 내가 괜찮아서 그래서 약간 지원해줬어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거든. 네. 그렇잖아. 네. 다른 학교도 많은데 이 학교에는 교환학생 보내준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원해봤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에는 그냥 웬만하면 내 이야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명확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꿈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시립대학교의 교육 과정이 가장 저한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어보겠지. 네. 그래서 이게 면접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0단계, 빵단계 얘는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 대답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 네. 물어봤는데 딴소리 하면 탈락. 두 번째는 이제 물어본 거를 대답은 했는데 그냥 나를 생각하지 않고 물어본 답변만 생각하는 거. 네. 이러면 탈락. 혹은 합격할 수도 있겠지. 다른 친구들이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수가 내가 준비한 답변을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그걸 이제 만드는 거야. 면접관이 질문할 것까지 생각해서 답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봐. 어디 있을까? 뭘 해볼까? 내가 혼자서 하나를 물어봤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길게 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면접관하고 티키타카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일부만 말하고 나머지는 일부러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야. 네.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저는 메뚜기로 함박스테이크 만들 겁니다 이러니까 면접관이 거기 꽂힌 거야. 왜 메뚜기예요? 왜 함박스테이크예요? 막 물어보는 거야. 사실 그 면접 페이스를 내 걸로 가져온 거거든. 완전 고수인 거지. 네. 그럼 합격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지는 거야. 면접관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꽂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면접관, 이게 리스크는 있지. 면접관이 안 물어보면은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있어. 예를 들어서 저는 건축에 정말 꽂혀 있고요. 3년 동안 건축 분야 진로 활동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내가 준비한 말을 못 써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위험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지. 앞으로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저는 그린워를 활용한 뭐 폭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폭염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런 방식도 있다. 있고 그 다음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1학년 때 읽은 그렇지. 그 다음에 고교 재학 중 학업 이외에 본인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3학년 때 진행했던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입니다. 하면서 몇 번? 1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야기하고 저기 3학년 학교 리모델링에 참여했다만 하면은 앞에가 다 날아가잖아. 네. 그러니까 입니다 하고 저는 건축에 정말 꽂혀서 3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어떤 유종의 미를 이 활동을 통해서 거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앞에 것도 연결해서 같이 끌어와 줘야 될 것 같아.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정기용 건축가? 네. 오케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지. 자신의 성장 환경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도 이런 거 물어봐요. 몰라. 면접관 나름이야. 근데 이름도 말하면 안 돼요. 누구 이름? 제 이름. 제 이름? 근데 왜 갑자기? 이름 보통 말할 타이밍이 없지 않나? 자기소개하면 누구입니다. 자기소개할 때? 네. 자기소개할 때 이름 모르겠다. 말 안 하지 않아? 말 안 할걸 요즘에는? 그죠. 그 이야기 할 때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래, 학생입니다가 제일 낫지, 그렇지?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진 학생입니다. 이게 제일 잘. 사람입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 자신의 성장 환경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성장 환경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세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한 줄이야. 저기로 갈 거 한 줄만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자신의 성장 환경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성장 환경 이야기 안 했잖아. 네. 성장 환경? 성장 환경이라고 하면 뭐 가족, 뭐 지역, 학교 뭐 이런 거지.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열정적인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저 또한 열정적인 삶, 기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지향해 왔다 하고 2번 아니면 1번 갈 수 있겠지. 그지? 네. 타인을 배려하는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얘는 어떨까? 배려. 어, 2번으로. 그나마 2번인데 이걸 무조건 이렇게 다 연결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배려의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다른 애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자만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가면 선생님이었다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이거 포인트는 그냥 가지고 가지만 여기 플랜 B인 거야. 여기 플랜 B로 저 사례 말고 봉사활동 사례 가져가는 거지. 근데 봉사활동 사례에서 이거 이야기해도 될걸? 원래 코로나 가지고 지금 3학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1학년 때만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네. 근데 1학년 때 하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봉사활동이 공식적으로는 중단됐는데 이거 온라인으로 계속 했다면서요. 이거 했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배려를 물어본다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잖아. 네. 그쵸? 좌우명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앞에 거랑 똑같아도 되지. 근데 앞에서 이제 뭐 말했으면 나머지 걸로 가는 거지. 똑같은 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3번 안 했으니까 3번으로 가봐 그러면. 좌우명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좌우명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자?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보면은 1번하고 3번하고 2번이니 거의 다 비슷해 사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꽂혔다, 더 나간다, 명확하다, 열정적이다 약간 이런 키워드잖아. 네. 이 공통적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봐봐. 좌우명 열정을 강조한 좌우명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그냥 열정.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그래. 자, 오늘 마지막 날처럼 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체적인 진로 목표, 최선을 다하기 위한 어떤 비전을 계속 고민했다 하면서 한 번 가는 거고, 주어진 과제에서 그냥 주어진 과제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 하면 2번 가는 거고. 네. 그치? 오케이. 1번은 그냥 연결이 바로 되고. 건축학과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아나요? 이런 건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치? 학업 계획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학업 계획. 그걸 잘 모르겠어서 비워놨어요. 학업 계획 이야기하면 이 중에서 뭐랑 연결이 있어? 3번. 그치. 근데 얘는 진로 계획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학업 계획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로 계획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친구들이 학업 계획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1학년 때 무슨 수업 듣고 2학년 때 무슨 수업 듣고 3학년 때 무슨 수업 듣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그건 학업 계획이 아니고 수강 신청서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진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이런 일인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어떻게 기르겠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계획 물어보면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건축 분야는 기후 위기, 특히 폭염에서 그러한 폭염의 영향을 절감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뭐 건축물을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이제 식물을 활용한 그린월딩의 방식에
꽂혀 있습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랑 화학계획하고 연결하는 거야. 그럼 저걸 저기서 배우려면 뭘 공부해야 되지? 친환경 건축. 그 친환경 건축을 공부할 거고 또 구조 설계. 조금 더 들어가봐. 친환경 건축. 자, 근데 저기서 특별하게 친환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린 월이야. 그러면은 저기 옆에 나팔꽃을 쓴다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저 식물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옵션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야. 저는 식물들을 활용한 폭염을 대비한 어떤 건축 방법이 지금 제일 꽂혀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건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저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지 설득력이 생겨. 네. 저 1학년 때 뭐 듣고 2학년 때 뭐 듣고 3학년 때 영어 공부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진로 계획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 각각의 항목에 무슨 어떤 배경 지식과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걸 공부하겠다. 네.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건 수업일 수도 있고 뭐 수업 외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설계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설계 능력은 사실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프로젝트 많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캐드 같은 거 활용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모전 나가서 해보겠다 뭐 이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장래 꿈 됐고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학업 위에 하고 싶은 거 한번. 여기 적힌 것도 좋은 것 같아. 공간 개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좀 이런 지금 준비한 내용들을 활용을 하면은 요것도 여기 한 개 하고 이거 말고 혹시 뭐 다른 거 관심 있어요? 그러면은 그 뭐 자기소개서 썼던 거 있잖아. 자기소개서에 그 뭐야 열린 건축 그 뭐지? 베리어 프리, 그치? 베리어 프리 건축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잘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그래서 일단 면접 준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답변. 한 개, 두 개, 세 개, 맥시멈 세 개 정도 있으면 웬만하면 커버 될 거고. 그럼 봐봐. 처음에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저 중에 하나. 제일 어필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본문 중에서 내가 그냥 답변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경험 물어봤다. 그럼 그냥 그 이야기 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로 연결해서 하나 두 개 써먹으면 되지. 그럼 뭐 사실 면접 끝이야. 10분이라 가지고 되게 쉬워요. 면접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 생기부 옛날에 건축 이외의 것도 물어봐요. 건축 이외의 거는 건축 이외의 거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최소한 이제 조금 관련은 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뭐 글짓기 대회나 뭐 표 만들기 대회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서류 기반 질문은 뭐 했는지는 다 확인은 하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지금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 상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얻어 걸리면 웬만하면 건축 이야기거나 웬만하면 공학이나 최소한 뭐 물리 수학 쪽의 이야기일 거야. 그럼 그거 하면 사실 그때 이거 같이 꺼내와도 되지. 아니면 이거 꺼내오든지. 그거 답변하면서. 그냥 그때 어떤 배움을 했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활동이었고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전공에 대한 확신을 만들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다. 충분히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동영상 촬영 아니면 대면? 대면이면 훨씬 나아.
영상 촬영보다 사람 보고 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되면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이 토요일이라 그랬나? 일요일? 그럼 지금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이 문항들로 킬러 문항을 디테일하게 다듬고 그 다음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예상 문제랑 다 보면서 대답하고 연결하는 거.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보일 거야. 어떤 거는 연결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좀 억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뭐 만능이지만 무조건 만능은 아니잖아요. 한 80% 정도는 연결할 수 있는데 너무 딴소리 해버린다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내가 준비한 답변으로 연결을 하고 어떤 주제에 물어보면은 이건 그냥 답변하는 게 낫고 하는 것들이 보일 테니까 그 연습을 이거 녹화하면서 핸드폰 샀니? 네. 핸드폰이 그래 바뀐 것 같아. 신상이네. 축하해.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줘야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카메라 저번에 한 것처럼 카메라 켜놓고 렌즈 보고 문항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직접 물어보고 그 답변에다가 그냥 한 1분 이내로 답변하는 연습. 1분 이내로. 답변이 너무 길면은 면접관의 질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별로고,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이거 면접은 약간 대화하러 간다고 생각해야 돼. 약간 이게 결국에는 물어보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 교감이 있거든. 면접관이랑. 진짜로. 그래서 가서 그냥 대면 면접은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가서 일단 그냥 웃으면 돼. 진짜 농담 아니고 거기 있는 면접관 분들은 선생님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3 친구들이 이렇게 오잖아. 다 귀여워. 진짜로. 그러니까 다 귀엽고 풋풋하고 막 자식 같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은 그것만으로 벌써 플러스가 많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답변 내용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기 때문에 보고 말하는 게 입에 익도록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저 내용을 선생님이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과정 안에서는 뭘 물어봐도 학교 리모델링 물어보면 이거 디테일하게 다 기억나잖아. 어떤 거 어떻게 설계했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것도 왜 그리너리예요? 왜 나팔 꽃이에요?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디테일하게 최소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거고, 나머지 서류 기반 면접은 그냥 어떤 활동이었는지 기억 되새기는 정도까지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답변 될 거고, 이게 사실 면접의 핵심입니다.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붙었어 지금까지. 100%야. 사실 선생님 그때 EBS에서 그 면접 찍었거든. 면접 특강. EBS 아 그래? 네, 쌤 얼굴이 있었는데. 그래서 찍었는데 그래. 너무 다 이야기하면은 좀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 면접도 똑같아. 사실은. 잘할 거야. 잘할 거고, 이거 일단 오늘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내용 정리하고, 오늘부터는 어차피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쭉 숙지하면서 예상 면접 카메라 촬영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는지 봐야 돼. 진짜로. 그 말하는 표정과 톤과 이런 것들 준비해가는 거거든.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뭐 면접 가기 전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말할 톤과 속도, 크기를 준비할 어떤 하나의 샘플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할 때 첫 문장, 첫 목소리가 내 말의 기준점이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천천히 말했는데 갑자기 빨라지기도 쉽지 않고, 처음에 작게 말했는데 나중에 키우기 되게 쉽지 않은 거야. 사람이 어색하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하나 정해. 안녕하세요. 저는 좀 있겠지 저기. 예를 들어서 이거 이야기하겠다. 건축에 누구보다도 꽂혀 있는 지원자입니다. 학생입니다. 한 문장 만들어서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 내 목소리 테스트. 톤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다를 거 아니야. 네. 이걸 연습하고 들어가야지 그 직전에 앞에서 계속 들어가면은 이거 훨씬 편하거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혹시 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